보수 통합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어가지고요.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보수 통합의 3원칙을 얘기했지만 다 속빈강정이에요. 사실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보수 통합이 아니라 어떤 그 반문연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빅텐트론이잖아요. 어쨌든 뭉쳐야 산다는 취지인 거고. 그 빅텐트라는 것이 진짜 빅텐트가 아니라 옛날 텐트로 하자는 것밖에 안 되죠. 공구리 치는 거죠, 자기들끼리. 가장 만약에 보수 통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누구요? 없어요. 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10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그 회심의 미소를 또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서 고맙다. 이번에도 또 도와주실 거냐고. 네? 그만큼 바람은 못 일으켜도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 당시랑 지금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이 아닌가.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이나 새 보수당 쪽에서는 참 난감할 겁니다. 보수 통합이 충북 정치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단 하나도 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총선 대비용 연대 세력을 구축할 수 있냐. 충북에서. 홍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 보수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아니요. 반문연대들은 저는 진짜 큰 텐트를 치기를 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그야말로 전국이 총선 전국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본격 시작된 그 거예요. 주변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설 때도 밥상머리에서 뭐 그렇죠, 이당 저당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시던데. 이제는 뭐 거리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유세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인사하시는 분들 예, 그렇죠. 예. 플랜카드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그렇죠. 보수 통합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가게 될까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더 많은 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요. 있을 수도 있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이 예. 31일 날 이 방송이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나가기 전이겠지만 31일까지 보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확답을 달라라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갈 무렵에는 훨씬 더 많이 식으로든지. 진전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저기 없어지거나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날 수도 있겠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재미 없으시죠? 우리가 여기 출연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니 우리가 왜 뭐 어느 당하고 뭐 통합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 지역에 예. 영향을 미치고 뭐 네. 그런다고 우리 저 서민들 뭐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이 뭐 있나 실제로 모르겠어요. 유권자들은 삶이 아니 코미디 같은 팍팍해가지고. 정치라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뭐 캡을 씌우네 뭐 통합을 하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예. 아. 우리는 그냥 네. 그 쿨하게 가서 네. 지지하는 정당 후보만 딱 찍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딱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전에 뭐 분석하고 이런 뭐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복잡한 숙제를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숙제를 줘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자꾸 숙제를 주는지 줘서. 모르겠어요.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숙제 보수 통합 얘기 해볼게요.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출발하겠습니다. 보수 동상이몽 보수 열차 달릴 수 있을까?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 세 글자 안철수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지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지난 총선이죠. 국민의당 바람이 엄청나게 그렇죠. 불었잖아요. 예. 그만큼의 바람은 전혀 일으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대선 과정, 토론 과정에서 뭐 이제 앞으로는 그렇죠. 갑철수라든지 내가 안비 아바타입니까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줬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창당과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너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 그만큼의 4년 전만큼 국민의당 바람만큼은 효과는 없어도 그만큼 바람은 못 일으켜도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아하. 어느 정도 바람은 일으키지 않을까. 관심은 없으시더라도 그래도 조금 분석을 해보신다면 당시 국민의당 창당할 때 이제 민주당에서 뛰쳐나오신 거죠. 몇몇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모태가 민주당이 되는 거고 주로
20대 총선에서 호남권에서 표를 의석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얻었죠. 두석 빼고는 싹쓸이 했었죠. 28석을 지역구에서 차지하고 23석이 호남권에서 싹쓸이를 한 거니까. 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것만 볼 수 없는 게 사실 그때는 그 민주당 제치고 그 정당 득표율이 2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서도 아주 골고루 제3당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랑 지금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상황이 아닌가. 그때 제3당의 역할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당을 등에 좀 업고 뭔가 좀 치고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마침 29일 날 또 당을 탈당을 해가지고는 뭐 새 당을 만들겠다고 또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하고 통합론이 진전을 해서 하나 이벤트가 됐는데 정치학 용어에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는데 예.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그 시야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런 효과도 발생해서 자유한국당이나 새보수당 쪽에서는 참 난감할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그 누구죠? 유승민 예. 그 위원장 그 저기 3원칙이죠. 그거를 일단 수용을 했잖아요. 예. 당명을 일단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그 개혁 보수로 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안을 이제 수용했기 때문에 진전을 좀 보는 것 같더니만 아무래도 이제 총선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그러면은 과연 우리 8석 이끄는 그 새로운 보수당의 그 안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박형준 단장이 이제 31일까지 뭐 결단을 내라 그러는데 우리가 방송 나갈 때 어떻게 결단을 어떤 식으로든 결과는 또 나오겠죠. 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안철수의 바람이 다시 불까?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멈춰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보수 통합에 대한 기차는 출발을 한 거는 같은데 계속 정차했다. 속도가 이게 새마을호여가지고 아마 일단은 아까 홍 대표님도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보수 통합의 3원칙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말들은 다 속빈강정이에요. 사실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해서 이거 반대할 사람 없거든요. 아하. 다만 이제 명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중에서 특히 3원칙 중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문제인데 유승민 대표나 바른정당, 과거의 바른정당이 예. 탄핵 문제로다가 나와서 창당이던 정당이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역사적 사실로 기정사실로 만들지 않는 한은 예. 통합이 된 이후에도 계속 유승민계나 그 바른미래당 그 의원들의 발목을 잡을 건 계속 명확해지거든요. 내분이 시끄러울 거다. 그렇죠. 이 명분에서 이제 또 우리공화당 그 옆에 또 우리공화당은 당연히 안 탄핵 문제를 계속 예. 요번에 심판을 다시 받자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 이런 명분 싸움에서 계속 다툼이 있기 때문에 통합 논의가 계속 헛바퀴 도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실리 다툼이죠. 아하, 통합 이후에 주도권 실리. 특히 이제 이번 총선에 이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냐 얼마나 지분을 줄 거냐는 이런 실리 다툼 때문에 통합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이 31일까지 못을 박았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 다툼이나 알력 다툼 이런 것이 계속될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통합을 할 때는 항상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야 1대1 구도가 돼야지 자유한국당의 범야권이 승산이 있다라기 때문에 통합 논의를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새보수당이나 유승민이 끌고 와야 되는 중도 보수, 중도나 보수층, 부유층들 이런 층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안아버리면. 빠진 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옴으로써 아무런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층에서는 오히려 통합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할 이유조차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누가 이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 콘크리트 공조 이런 말을 하던데 콘크리트 작업 현장 가보셨어요? 지금 보수 측에서 얘기하는 보수 콘크리트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처럼 새보수당, 유승민계하고 자유한국당이 통합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4년 전 보수로 새누리당으로 회귀해서 자기들끼리 응집하자. 그게 콘크리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은 그 구도 자체를 뭐 친문, 반문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보수 통합이 아니라 어떤 그 반문 연대 예. 이런 그 큰
명분으로 좀 해가지고 이제 총선에 대비한다. 그래서 뭐 통합 이전에 통합보다는 그냥 뭐 그 경쟁력 있는 좀 그 후보들을 내고 인물로 내고 그래서 뭐 좀 일단 거기서 승리를 하는 거를 반문연대로 해서 한번 그렇게 뭉쳐보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건 너무 지금 촉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은 통합 논의를 진전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공멸한다는 의식은 있어요. 1대1 구도를 만들지 못하는 한 1여대 다야가 되는 한은 선거에서 필패다라는 공멸 의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통합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안철수가 등장함으로써 중도층에 정자를 하니까 유승민 대표 때 기대했던 중도 보수층을 끌고 온다는 거 그게 불가능해졌거든요. 오히려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통합의 효과, 시너지 효과도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통합이 될까라는 얘기고요. 또 어떤 식으로든 되지는 않겠냐라는 것은 또 전망이신데 여하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빅텐트론이잖아요. 어쨌든 뭉쳐야 산다는 취지인 거고 새보수당에서는 묻지 마식 통합은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빅텐트로 가는데 그 빅텐트라는 것이 진짜 빅텐트가 아니라 옛날 텐트로 하자는 것밖에 안 되죠. 공구리 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응집하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식의 단단한 그런. 그러니까 친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그 회심의 미소를 또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서 고맙다. 이번에도 또 도와주실 거냐고. 네? 그래서 아주 안철수 대표 아주 그 주변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 상황이 여러 정책들 뭐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그 아주 자신감 있고 이런 그 화색이 도는 그런 표정이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이번에도 통합 문제가 좀 보수에서 한다니. 땡큐.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과거 4년 전과 같은 국민의당 바람은 전혀 없을 거지만은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썩어도 준치라고 지역 총선 경쟁에서는 안철수 대표 그 세력들이 그렇게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해도 비례대표 부분에서는 엄청난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힘은 발휘할 거예요. 안철수에 대한 잠재적인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힘, 비례대표 부분에서는 상당히 힘을 발휘할 거고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안철수 주변에 많이 모이는 거죠. 비례대표를 목적으로 다 모이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화랑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양당 체제는 안 된다. 어차피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총선에 이겨봐야 기득권만 또 우리나라 국민의 몇 % 안 되는 기득권만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그 낡은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 정치를 계속 표방을 하고 거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이제 그 지난 20대 총선처럼 그런 그 삼지대 신당으로서 지금 이제 또 당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그 새 당을 창당한다 얘기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제 지역 총선에서는 그만큼 힘을 발휘 못해도 비례대표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거라는 전제가 맞다고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정의당이겠죠. 그렇잖아도 위성정당 때문에 30석 규모의 그 비례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흥행할 걸로 알았는데 위성정당도 비가하면서 상당히 잠식을 하더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새로 신당을 만들면 그 부분도 또 잠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의 등장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거는 물론 자유한국당과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 범보수도 있겠지만은 정의당도 특히 비례 부분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볼 겁니다. 지역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 보죠. 어쨌든 뭐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지어질 것이고 그것이 통합이냐 아니면 새당 창당으로 해서 뭐 나눠 먹기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역 정치에도 미칠 영향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보수 통합이 충북 정치에 미치는 영향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역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이 지역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전혀 단 하나도 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왜 그러냐면 영향이 없다. 충북도 특히 우리 청주 지역에는 유승민계나 새보수당계라고 할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에 따라서 1대1 선거 구도가 될 거다 이런 것도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그 선거 구도 자체상에 물론 중앙적인 차원에서 보수가 통합됐다는 이미지는 있겠지만 지역의 경쟁에 대해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전혀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 20대 총선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국민의당으로 해서 이제 그 한 10% 우리 청주권에서 물론 뭐 우리 8지역
지역구를 다 내진 않았지만은 예, 보면은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의 득표 지지를 얻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번 선거에서도 어떤 보수 통합의 어떤 그 파급력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은 예. 어떤 식으로든지 안철수 당을 갖다가 그 중도 보수를 좀 끌고 가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그렇죠. 그 말씀드린 유승민계라든지 뭐 이런 그 여기 그 조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뭐 미흡하지 않나. 이게 이제 지역만 한정시켜 본다고 그러면 예. 보수가 이제 양대 당이 이제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함으로써 지역에서는 영향은 없는데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제3후보가 힘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총선에는 현재 상황은 예. 통합이 돼도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등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아이템 막 얘기할 때 이거 저 변호사님이 얘기하자고 아이템 얘기하셨잖아요. 지역에 하나도 미치는 영향도 없으면 어떤 얘기를? 아마 가장 만약에 보수 통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누구요? 없어요.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 서원대 석좌교수인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협통위원이잖아요. 위원이고 보수 통합에 계속 힘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단장이시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흥덕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한당 내 경쟁이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 그 통합이 되는 새로운 보수당 내 경쟁이 격화되겠죠. 아, 그렇게 돼요 또? 그거 외에는 지역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최근에 막 저기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네. 이름을 잘 못 듣던 분들도 막 나오시고 그러시던데 어떤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렇죠. 야, 변화가 그런 쪽으로 또 예상을 하시는군요. 지금 흥덕구에서도 뭐 후보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자마자 단일화 얘기하시던데. 이규석 전 그 도당 사무처장 출신이 네. 지금 그 김양희 그 당협위원장하고 또 그 누구죠? 그 흥덕새마을공사장 김정복.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신용환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 협통위에서 그 만약에 이제 그 마무리가 같이 이제 좀 한번 그 조율해 보자는 그런 구도로 간다면은 흥덕구 쪽에서도 이제 그런 단일화 문제가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여지는 있지 않을까 보는데. 대표님도 다른 지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새보수당이나 유승민계란 유력한 출마자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심판 쪽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그 이제 그 민생 경제 그리고 무슨 뭐 검찰 문제, 인사 문제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 현 정부에 대한 뭐 평가 그걸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죠. 통합의 어떤 그 시너지는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지역에 이제 바른미래당을 난가는 걸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새로 신당을 창당을 하는데 그러면 안철수계로 분류될 수 있는 후보자들한테는 상당한 힘이 되겠죠. 뭐냐면 그분들의 실질적인 목표는 선거 비용 보전이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뒤에서 후원을 해줌으로써 본인들은 10%, 15% 내지 득표할 수 있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뛰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또 특별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요? 김수민 의원 빼놓고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이 또 안철수계도 아니에요. 손학구계예요. 그분들은 정말 오리무중일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안철수가 오는 걸 환영해야 되는 거야? 반대해야 되는 거야? 정말 오리무중이죠. 첩첩산중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뭐 바미당도 그렇지만 뭐 다른 당도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여기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지금 분들,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들어올지 나와서 판을 어떻게 흔들지를. 요즘 재미난 현상을 어떤 거요? 안철수 대표 쪽에 손대는 지역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요? 대부분 이제 비례대표를 생각하시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계세요. 그렇죠. 20대 총선에서도 13석이 비례대표를 차지했으니까 민주당하고 비례대표가 똑같았어요 그때. 아니 안철수 전 하여튼 대표가 등장을 하는 상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위 20%를 개별 통보를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 어떤 의원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한국당에서는 지역구 의원 절반을 물갈이 하겠다. 이런 상황들 되니까 이제 점점 선거가 지금 이제 2달여 정도 남는데
가까워질수록 이게 막 이제 막 붐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주제 이제 보수통합과 안철수 등장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수통합이 지역에 미칠 영향은 거의 전무한 것 같고, 없는 것 그다음에 같다. 안철수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은 더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혼란만 어쨌든 빠지다. 보수통합이라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문연대로 가냐. 과연 안철수 당이 그렇게 해서 뭐 통합을 한다는 것보다도 예. 어떤 그 총선 대비용 연대 세력을 구축할 수 있냐. 충북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들이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죠. 예. 그리고 홍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 보수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아니요. 반문연대대로 저 진짜 큰 텐트를 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뭐 보수가 이기든 보수가 어떻게 뭐 저희 아니 선거 때마다 보면은 우리 그 역대 충북 총선의 그 투표율이 한 그 60%가 안 됐잖아요. 예. 옛날 선거 말고는. 예, 그러면은 늘 어느 선거나 한 여론조사를 해봐도 마찬가지고 한 30~40%는 늘 부동층으로 남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도 그럼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놓고 이 사람은 보수야. 프레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뭐 진보야.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안별로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예. 예를 들어서 뭐 과거사 지금 밝혀서 우리 그 이춘재나 이런 건을 밝히는 거 참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 뭐 잘한다고 하고 또 뭐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건 좀 자존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부족한 부분을 이런 보이고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자존심을 갖고 돼야 이런 부분은 또 좀 보수적이라고 하고. 이분법적으로만 볼 일은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백화점 그 잡화 중에서 예. 얘가 고른 거 보니까 이거 골랐는데 이게 개수가 더 많더라. 예. 뭐 그러면은 저 사람 조금 보수적인 항목들을 많이 골랐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지. 뭐 이건 딱 하나 골랐는데 저 봐라. 보수네. 제 보수네 이거는 아닌 것 홍 같습니다. 대표님은 네. 보수나 진보나 관심 없다고 하면서 보수에 또 엄청난 충원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 충원을 들을 보수도 없고 그렇죠. 저는 뭐 기자 생활하면서 뭐 어떤 보수에 뭐 진짜 눈꼽만치도 어떤 뭐 그런 저기도 없고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사안별로 좀 우리가 잘 보고 좀 너무 진보 보수 뭐 보수 대통합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좀 하는 거. 좀 전에 말씀은 실용적 중도 뭐 이렇게 얘기했던 지지 바로 비슷한데 실용적이기를 원하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용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유불급. 그 중도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사물을 현상을 이쪽에서만 보고 이쪽에서만 보는 걸로. 홍 대표님 자막을 딱 써주시죠.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로 갈아타다. 아니, 홍 대표님은 일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모두 계속 분석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그럼요. 포용력도 발휘하는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수 쪽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좀 일으켜 보겠노라 하면서 또 이런 모양 또 저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변화들이 지금 일고 있고 지역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번 선거에는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텐데요. 그렇죠.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새 보수 등장 또 보수 통합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들로 좀 바라봐야 할까?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보수가 통합이 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한다면 결국은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다.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선택은 좀 쉬워졌어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뭐 재연해서 그때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어떻게 표를 행사하는 것이 더 나을지 4년 전에 해봤으니까 다시 문제 또 다시 푸는 거니까 리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리턴 2016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19대 총선에서 우리 충북에서요. 그 당시에 그 통합 민주당 그리고 이제 통합 진보당이 이제 범야권을 단일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 진보당하고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이 그 총선 막바지에 갈등을 빚음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그 실패된 통합이었다 범야권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현상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그 통합의 어떤 시너지나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어떤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물론 뭐 이제 지역 기반 정당이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그런 현상도 있는데 우리 충북은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 예. 보수 콘크리트 공조, 전문 용어로 공구리가 단단할까?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또 지역에서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오늘 좀 짚어봤는데요. 과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예. 360도로 하겠습니다. 360도? 돌고 돌아 4년 전 그 자리로 다시 제자리. 뭐 혁신한다고 치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더니 이 당 저 당 합쳐서 또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또 분당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또 외국 나가서 치과하고 이러다가 4년 뒤에 딱 보니까 도로 그 자리 돌아와 있어요. 3당 구도로 3자 구도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또 나쁘게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아하. 보수가 또 수구화되고 또 새 당 만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정말 나쁘게 네. 돌고 돌아 예. 4년 뒤에는 진짜 더 나쁜 자리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군요. 그 안철수 대표 전 대표 저 기자회견문 내용 잠깐 보니까 원래 정치는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표현이 기억이 나는데 하필이면 돌아오는 때가 꼭 선거 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쵸. 정말 국민들이 그걸 바랬는지 궁금한데요. 예, 대표님. 네, 그 붕어하고 미꾸라지가 합쳐봐야 가물치탕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예. 진정한 의미의 보수 가치를 좀 앞세우는 거기에는 당리당략보다도 우리 국민인 좀 더 좁히면 이제 보수 그 성향의 국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주는 희망도 주고. 네, 희망도 주고 그러는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빠졌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가물치탕이 되려면 붕어가 많아도 가물치 이만큼이라도 넣어라. 우리 아까 자막 써야 돼요.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계로 우리 홍 대표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